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블루 29회 시간입니다. 음과 함께하는 원투펀치 블루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좀 메모도 하고 적어보면서 한번 하려고 오늘은 앉아서 안 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서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뭘 할까 하다가 요즘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올 시즌 초에 호날두도 데려오고 바란도 데려오고 산초도 데려오고 정말 기대했던 시즌인데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기력 또 최근에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이 이어지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지금 눈앞에 바로 몇 시간 후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맨유 팬들을 모시고 음과 함께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그래서 제 얘기가 객관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아틀란타전이 끝나도 이른바 리그에서 죽음의 일정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난 시즌까지 얘기했던 이른바 빅식스 팀하고 올 시즌에 붙질 않았었죠, 아직은. 그런데도 지금 패가 늘어나고 있고 또 경기력에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일정을 과연 맨유 또 솔샤르 감독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드실 분 계세요? 이야기하고 계실 분? 안녕하세요. 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르면은 저도 해버지 때부터 한 2005년 때부터 맨유 팬이었는데 2013년에 퍼거슨 감독 은퇴 이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영입 시장에서 개인적으로는 PSG 다음으로 좀 괜찮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삼선 쪽에 영입이 없는 부분도 있었고 삼선의 영입이 없다. 예. 없고 퍼거슨 감독 시절 때 보면 질 경기 비기고 경기 내용이 안 좋거나 비길 경기를 꾸역승이라고 하나 이기면 장땡 경기 많이 나왔죠? 네, 이게 장땡 경기를 하면서 우승을 하거나 그런 위닝 멘탈리티라든가 그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찾아보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솔샤르 감독 경질론도 많이 나오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정 회사님이 보시기엔 감독 교체 타이밍이 지금이 좋은지 아닌지 저 한번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솔샤르 감독도 나는 이런 축구를 하고 싶어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 그런 그림이 제대로 진짜 경기장에 구현되려면 모든 포지션에 정말 완벽한 그러한 유형의 선수들이 또는 완벽하거나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장점들을 두루 지니고 있는 선수들로 스쿼드가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그래도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솔샤르 감독에게 주어진 숙제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네. 기존에 포그바라는 유형이 있고 팀에는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호날두 선수가 들어왔어요. 호날두와 포그바 같은 유형, 어떤 유형이에요? 장점은 정말 확실한데 단점도 또 확실히 있어요. 네. 호날두 선수는 특히 요즘에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기동력에서 압박의 어떤 적극성이나 그런 기동력, 활동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드러날 수 있는 장기 레이스에서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이야 워낙 확실하지만 포그바 선수도 그런 부분들을 지니고 있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레파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허리 라인이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가 부족하죠. 네. 프레드, 맥토미니, 마티치 이런 라인들이잖아요. 네. 이런 라인에 반더빅 선수는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뒤는 헌신적으로 받쳐줄 테니까.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그런 홀딩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 허리가 튼튼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에게 주어진 숙제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네. 이런 부분을 기존에 그래도 있는 선수들로 이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팀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예요. 그 과제에서 지금 시행착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맨유의 가장 현재 스쿼드에서 내용에서 나타난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계세요? CR7님, 네, CR7님. 확실히 또 삼선에서 문제점이
좀 있고 공격할 때 특히 왼쪽에서의 숫자가 좀 많은데 공격할 때 왼쪽에서 숫자가 많다. 네, 그리고 예. 오른쪽 풀백 쪽 완비사카의 공격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팀이 약점을 많이 대비를 해오니까 많이 요즘 막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좌우 밸런스에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이것도 이제 뭐 팬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완비사카 선수는 수비력, 태클 능력이 워낙 좋고 수비 능력이 좋아서 영입이 됐는데 공격 가담했을 때 역동성, 파괴력, 세밀함, 뭐 이러한 날카로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또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데 솔샤르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에는 지금 아무래도 좀 포지션마다 무언가 멤버는 화려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팀의 어떤 밸런스들이 뭔가 조금 언밸런스한 포지션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네, 오른쪽 수비, 허리 라인, 또 최전방에서의 어떤 압박의 기동력이나 이런 부분들. 제 생각에는 요즘에 맨유의 그 가장 큰 문제는 그냥 한 단어로 그냥 표현을 하면 공간을 너무 많이 줘요. 공간. 이 공간이라는 거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 밸런스가 좌우의 밸런스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압박의 어떤 문제도 생기는 것도 다 공간에 대한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여져요. 축구 경기라는 게 우리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격 잘해야 되고요. 수비 잘해야죠. 네. 공격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공간에서 슈팅을 만들어내야 돼요. 좋은 공간. 좋은 공간이 있어야 좋은 슈팅이 나오고요. 반대로 수비는 좋은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수비를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뭐 데드볼 상황에서 셋피스나 이런 상황에서의 득점과 실점도 물론 축구 경기에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공간 싸움이란 말이에요. 뭐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뭐 세 가지 꼽자면 뭐예요? 뭐 얘기해요? 공격하고 뭐 수비하는 데 있어서 빌드업, 전환, 뭐 이런 거예요. 전환, 트랜지션. 크게 얘기하면 뭐 이런 부분들 가장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는 용어들이에요. 빌드업, 전환, 압박. 빌드업도 결국은 뭡니까? 땅 따먹기, 땅 따먹기. 네. 왜? 상대 진영까지 갈 수 있어야 땅 따먹기를 해서 그래야 슈팅 레인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슈팅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 빌드업이 뭐 1차 빌드업 과정을 잘 엮어서 상대의 어떤 수비의 압박이나 지연행위를 풀어서 잘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뭐 빌드업이 됐던 아니면은 한 번의 다이렉트한 공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빌드업이 됐던 어쨌든 상대 파이널 서드, 상대의 슈팅 레인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빌드업을 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 과정에서 상대 진영까지 가면 어때요? 거기서 뭐 세부 전술, 부분 전술을 선수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 전술이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이 돼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선수들이 능동적으로 아주 창의적이고 센스 넘치는 선수들이 스스로 여러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뭐 루트도 있을 것이고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비도 어때요? 공을 밀어내는 거예요. 공간을 안 주기 위해서. 네. 사이드로 계속 팀이 하나가 돼서 계속 같은 몸통이 공을 밀어내면서 공간을 안 주려고 하는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수비도 그래서 그러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비를 만드는 빌드업이죠. 그러려면 서로 간에 촘촘한 선수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죠. 전환도 마찬가지고요. 네.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도 있고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도 있어요. 공격하는 과정에서의 전환은 상대의 강한 압박을 잘 풀어서 그래서 결국은 더 넓은 공간에 좋은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2차 그룹에게 공을 전달하는 그런 전환. 결국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싸움이에요. 공간이 형성이 돼 있을 때 빨리 공격을 해라. 상대가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밀고 들어올 때 그거를 풀어낼 수 있으면 반대쪽에 공간들이 생기니 그렇게 상대가 밸런스가 깨져 있을 때 빠른 전환을 해서 결국은 그 공간을 찾아내라. 그래야 좋은 슈팅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수비 전환도 마찬가지죠. 수비는 뭐예요? 수비의 시작은 소유권을 잃었을 때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비는요. 공을 잃어버린 시점부터 공과 가까이 있는 그룹들이 강한 지연 행위를 해주면서 수비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네. 왜? 공간을 안 주려고. 그래야 지연을 시켜놓고 상대의 볼을 밖으로 밀어내고 뒤로 밀어내고 사이드로 밀어내고 해서 다시 우리는
촘촘하게 상대의 공간을 안 줄 수 있는 밸런스 있는 수비 조직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수비도 그래서 전환이 중요한 거예요. 압박도 매우 중요해요. 압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의 컨셉이 또 바뀌는 거예요. 네. 압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방에서 전방위적인 1차 압박을 팀 단위로 전체가 하나가 돼서 압박을 해서 그 지점부터 공격 기회를 갖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철학이 과거 클롭 감독의 개겐 프레싱이에요. 지금은 클롭 감독의 스타일이 약간 변하긴 했지만 그게 일종의 공격 방식이라고 하는 게 개겐 프레싱이고, 뭐 압박의 방식이 여러 가지죠. 그리고 뭐 전술적 마크맨을 두고 하는 압박이 있고, 상대의 어떤 전술 형태에 맞춰서 대응 어떤 자신의 전술적 마크맨을 두고 선수를 잡는 그러한 압박의 방식도 있고, 좋은 압박도 있고, 자신의 어떤 블록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두고 자신의 존으로 지역 방어를 하면서 공이 투입되면 공을 중심으로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면 공을 중심으로는 다른 선수들이 있겠죠. 에워싸서 거기서 압박을 해서 수비를 해내는, 그리고 나서의 또 빠른 전환.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모두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압박이잖아요. 여러 압박의 유형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압박의 지점도 1차 높은 지점에서부터의 압박을 어떤 식으로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어떤 방식의 압박, 또 대형으로 수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축구라는 경기는 결국은 골을 잘 넣고 또 수비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호날두 같은 선수들, 또 포그바, 또 산초도 그렇죠.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수들은 호날두는 결정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공격 시에 순간적으로 힘을 비축했다가 쏟아내는 그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고, 포그바, 산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등의 이러한 이선들은 창의적이고 아주 센스 있는 플레이들을 잘하기 때문에 앞선에서는 빌드업 과정, 공격을 한다. 빌드업 과정에서 아무래도 상대를 밀어놓고 빌드업을 한 이후에 상대 진영에서 세밀한 창의적인 부분 전술을 잘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라인들의 단점은 수비로 전환될 때죠. 수비로 전환될 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랬죠? 지연행위. 지연을 일단 시켜야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지연행위가 필요하고요. 지연행위 이후에는 조직화된 팀 단위의 밸런스 있는 지역 방어와 압박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촘촘한 간격에. 근데 이 선수들은 상당히 후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포그바, 산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공소유권을 잃었을 때는 자신들의 포지션 영역이 상당히 다양하게 포진돼 있어요. 공을 딱 잃은 시점을 보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지연행위가 잘 되면 괜찮은데, 지연행위가 호날두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뒤쪽에 있는 밸런스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안 그래도 허리가 확실하게 지금 수비를 보좌하는 홀딩 미드필더가 없는데 그 구조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네. 뒤로 공이 방출이 될 경우에 상당히 좋지 않은 밸런스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레스터 시티다. 레스터 시티전에서 세 번째 실점인가요? 네. 거기서도 이제 바로 전환이 됐는데 포그바 선수는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어요. 그날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지만 높은 위치로 공격 가담을 후리하게 했다가 소유권을 잃었어요. 네. 근데 상대는 가서 사이드로 뺐어요. 빼니까 허리 라인에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사이드 커버를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포그바 선수는 수비 리커버리를 해야 돼요. 왜? 중앙으로 쭉 들어오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드에서 컵백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센터백 앞쪽에 수비형 필더 자리에 컵백 위치 보좌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볼을 뺏겼던 포그바는 전력 질주를 해서 수비로 리커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나요? 조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성향인 거예요. 어떤 날 열심히 리커버리를 빠르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향을 또 중간중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컵백 선수를 잡지 못하고 수비 커버가 안 돼서 거기서 그대로 그 선수가 누구였어요? 바디였죠? 바디에게 세 번째 실점을 허용합니다. 수비로 전환될 때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전체적으로는 이 팀이 선수들의 특징에 맞춰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느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그날 경기다, 레스터 시티다. 호날두 선수가 전방에 일단 있고
그리고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뭐 산초나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이제 2선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호날두 선수를 기용을 할 때는 우리가 압박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 전방부터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려서 수비 라인이죠. 수비 라인도 상당히 끌어올려서 팀 단위의 압박을 할 수 있는 구조일까요?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팀 단위의 1차 전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때 전체적인 팀 단위 압박이 공격진부터 빠르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시작이 돼야 빠르게 그것을 보고 허리 라인과 수비 라인 자체가 같이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최전방에 있는 호날두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나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강건하게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압박 구조를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죠. 공간이 생겼을 때, 빠르게 전환이 됐을 때, 상대 수비 밸런스가 좀 흐트러져 있을 때 아주 창의적이고 정확하고 파괴력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을 보유한 팀 치고는 상당히 아킬레스건이에요. 전방 압박을 확실하게 못 가져간다.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으로는 4-2-3-1 전형을 쓰고 있지만 4명의 수비 라인과 중앙에 2명, 그 다음에 2선에 3명과 최전방, 이 구조에서 최전방의 원톱과 2선에 3명, 중앙 미드필더 2명, 그 다음에 4백, 이렇게 4개의 라인, 필드 플레이어가 4개의 라인으로 이어진 조직 하에서는 공수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앞쪽에서 확실하게 압박을 못 해주니까 뒤에 있는 수비 라인은 어때요? 앞을 믿질 못해요. 앞에서 확실히 지연행위를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최종 수비 라인이 오히려 엉덩이를 더 빼요. 맨유를 보면. 그러니까 허리 라인과 뒤에는 확실하게 당겨주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종 수비 라인은 엉덩이가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4개 라인인데 2선과 중앙 미드필더 수비 라인 3개 라인 중에 2선과 수비 라인의 간격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많이 생겨요? 공간이 엄청 생겨요. 공간이. 그러니까 상대가 공간을 찾아서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받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 같은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은 어떤 전술을 써야 될지 감독도 또 포그바 선수까지 있잖아요. 이런 유형들의 선수들을 다 기용을 해서 그나마 이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지 감독도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호날두를 빼보기도 하고 카바니를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좀 압박이 될까? 그러면 조금 팀이 좋아질까? 오히려 지금 호날두 가세하고 뭐 이러면서 새로운 숙제가 던져진 거죠. 솔샤르 감독에게. 보통은 이렇게 최전방에 아주 클래스 있는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있지만 나이가 아주 많은 공격수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뭐 5-4-1이나 뭐 4-5-1 그냥 두 줄 수비예요. 4-2-3-1 두 단계로 허리 라인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5백, 4명의 플랫한 미드필더, 그다음에 원톱은 거기서 힘을 비축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호날두다. 우리가 두 줄 수비로 확실하게 촘촘한 간격하에서 수비를 잘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빠른 전환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4-2-3-1일 때보다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도 하나가 줄었으니까 더 좁아지고요. 촘촘한 상하 간격 하에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수비할 때는 수비 블록을 잘 쌌고요. 그리고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수는 예를 들어서 호날두 같은 선수는 어떤 유형입니까?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최전방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빠른 전환이 오면 그때 비축했던 힘, 스프린트를 하던 비축했던 힘을 쫙 써서 다른 동료들과 빠른 역습 전개에서 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예요. 마무리를 줄 수 있는. 물론 지공 상황에서도 높은 타점에 뭐 이런 파괴력 있는 헤딩 슈팅이나 또 중거리 슈팅 한 방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박스 안에 밖으로 나와서도 지공 상황에서도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호날두 선수 조금 잘 살려주기 위해선 또 현재 수비로 전환될 때 문제점까지도 치유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너무 이 선수들은 일단 써야 되니까 다 넣다 보면 이 선수들의 장점을 살려주다가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 파괴력을 좀 더 올려준다고 한쪽으로 집중했다가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왼쪽 공격으로 많이 쏠린다. 이것도 빌드업 체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루크쇼 선수를 일단 공격 시에는 많이 올려놓죠. 잉글랜드 대표팀도 마찬가지예요. 루크쇼를 쓸 때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보통 루크쇼 기용될 때는 3-1, 3-2 이렇게 손가락으로 빌드업 체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루크쇼는 빌드업 시에는 쫙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수비에는 센터백 한 명과 워커 선수가 카일 워커 3백의 오른쪽 센터백처럼 뒤를 받치면서 뒤에서 3명 빌드업이 되고 중앙에는 뭐 데크란 라이스나 뭐 2명의 미드필더가 됐던 또는 1명의 미드필더가 3명과 1명이 상대의 1차 압박을 원활하게 풀어내기 위한 빌드업 전개를 하죠. 맨유도 루크쇼 선수를 전방으로 올려놓죠. 그리고 완비사카 선수가 약간 처진 상황에서 빌드업 체계가 이루어지지만 맨유의 빌드업은 사실은 요즘에 어떤 숫자를 트라이앵글 형태로 안전하게 확보를 해서 들어가는 1차 빌드업의 개념보다는 그냥 센터백 빌드업의 느낌이에요. 센터백들이 있고 완비사카도 오른쪽 3백의 뭐 센터백 같은 위치에서 빌드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른쪽 수비지만 좀 처진 위치. 그리고 밑에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빌드업이 이루어지지만 빌드업의 체계 자체가 대각선 루트 확보를 통해서 상대의 압박이 들어와도 빠르게 풀어줄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드업도 좀 불안하고 또 빌드업이 됐다고 쳐도 최전방에 올라가서 왼쪽 공격 위주의 루크쇼가 들어갔을 때 이쪽으로 뭐 많은 선수들이 돈다고 아까 질문을 주셨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산초도 거기 있고 뭐 여러 유형의 선수들이 그럼 거기서는 지공시에 만약에 빌드업을 지공체제로 들어간다 밀어놓고 그러면 세밀한 부분 전술 이런 부분 전술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산초 선수가 영입된 이후에는 호흡들이 잘 맞질 않아요. 네, 기존 동료들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은 아직은 시행착오라고 하긴 뭐하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솔샤르 감독은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에서 그 해답을 풀질 못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시간을 주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실험을 해보다가 어느 정도 좀 풀리는 그런 과정이 생길지 아니면 솔샤르 감독의 능력이 여러 가지 과정을 반복해도 한계점에 봉착했다. 뭐 그렇게 또 받아들여질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앞으로의 중요한 빅팀과의 죽음의 일정 이 일정이 결국은 솔샤르 감독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됐다. 사실은 뭐 처음에 감독대행으로 왔을 때는 여러 상황에 따른 후반적인 전술적인 응용 변화에 있어서 이 감독이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꽤 오랜 시간 지나고 꾸준히 지켜본 결과 저는 사실은 솔샤르 감독이 생각보다는 좀 실망적이다 라고 느끼는 편이에요. 팬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 얘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솔샤르 감독님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좀 회의적인 입장에 있는 한 팬인데요. 첫 번째로 맨유라는 클럽은 일단은 감독직으로서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을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솔샤르 감독은 어쨌든 감독 대행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트로피를 든 게 없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상당히 지금 비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뭐 삼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냉정하게 뭐 삼선 자원을 영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도 결과가 그렇게 저는 크게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해요.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는 네네네. 왜냐하면 예. 일단은 세부 전술이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 솔샤르 감독 체제 내에서는. 예. 그리고 교체 타이밍이 너무 늦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로테이션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감독에 대한 얘기들이 좀 이르긴 하지만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언론들에서 특히 뭐 콘테라든가 지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새 브라이튼에서 되게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그레이엄 포터라든가 예. 아약스에서 되게 선이 되게 확실한 그 에릭 테나흐 감독을 정말 좋아하는데 예. 혹시 다음 감독으로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장지현 위원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란 팀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정도 투자가 됐을 때 바라고 있는 건 역시 우승이에요, 우승. 네. 지금 이 정도의 투자가 다시 또 이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확실한 그림을 좀 보여줄 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그렇지 못한 초반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조금 더 완벽한 팀을 원하는 거예요. 네.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는 스쿼드 내에서도 그거를 그 스쿼드로도 최고의 포메이션이 뭔지 최고의
경기 운영 방식이 뭔지, 운영 형태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지금 멤버로 충분히 우승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감독을 원하고 있는 클럽이죠. 그 얘기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솔샤르 감독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클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다른 클럽이 아니고. 세부 전술에 대한 부분은 솔샤르 감독도 세부 전술을 안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네. 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 과거부터 상당히 좋아하고 또 그런 축구도 또 하고 싶다는 얘기도까지도 했던 분이에요. 솔샤르 감독도. 그래서 나름 좀 이상향을 갖고 있겠지만 방법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 또 어떤 식으로 팀을 만들어내야 될까, 뭐 이런 전체적인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노하우,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현실에 급급한 그러한 과정만 계속 따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축구는 절대 이런 축구가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세부 전술보다는 전체적인 포메이션에서의 선수들의 어떤 역할 정도만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는 선수들이 어떤 창의적인 어떤 루트를 좀 만들어주기 위한, 특히 지공상에서 그런 과정을 좀 원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얘기대로 조금 더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확실히 갖고 있는 그런 감독이 들어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부 전술이 뭐 정말 뛰어난 감독이라도 그거를 또 그 선수들에 맞게 잘 구현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감독들이 다 세부 전술을 원하고 있죠. 어떻게? 근데 그 팀마다 선수들의 특징이 다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좋은 감독은 그 팀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그 현실에 맞춰서 지금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는 어떠한 전술 운영이 가장 효과적으로 승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전술인지 그걸 찾는 게 사실은 더 우선 과제거든요. 본인이 그래도 조금 원하는 성향들의 선수들이 잘 들어온 팀들, 그런 팀들이 자기 색깔을 확실히 내는 유형의 스타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감독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극찬을 또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브라이튼의 포터 감독이나 뭐 테너 감독이나 다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능통한 감독들이죠. 근데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에 이런 그레엄 포터나 테너가 왔을 때 호날두가 있고 카바니가 있고 전방에는요. 그리고 포그바, 산초,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거기에 뭐 이선에 뭐 레시포드, 마시알, 링가드,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은 이선인 반면에 허리 라인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측면 풀백, 오른쪽 풀백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완비사카 같은 유형도 조금 독특한 유형이고, 하에서 이런 선수를 가지고 또 브라이튼이나 아약스처럼 이렇게 그런 축구를 갈 것이다? 그렇게는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축구로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선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를 앞에 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 소유권 잃었을 때 거기서부터의 빠른 팀 단위의 압박 가능할까요? 또 빠른, 거기서 볼이 방출이 되더라도 빠른 전환이 가능할까요? 포그바가 앞선에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적인 현재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 상황에서 어떤 축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뭐 브라이튼이나 아약스 같은 선수들로 이렇게 좋은 축구를 했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유형도 물론 좋지만 여러 유형의 감독, 여러 슈퍼스타들을 또 데려놓고 관리를 해봤던 감독, 그런 감독이 현실적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다고는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교체 타이밍은 물론 지난 경기도 제가 중계를 했지만 늦은 부분이 있어요. 네, 뭔가 좀 변화를 주고 흐름을 끊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수행해야 될 타이밍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선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감독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꼭 교체 타이밍이 이런 흐름에선 끊어줘야 된다, 일단 바꿔줘야 된다가 다른 정답은 아니에요. 막상 뛰고 있는 흐름을 볼 때 지금 그대로 이 흐름을 끌고 가고 저 선수들 그대로 한번 가는 게 낫겠다 판단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는 결과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결과가 결국은 좋지 않아질 때는 그 반대급부의 가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냥 유지를 했는데 결과가 괜찮으면 또 그거대로 또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는 후반, 중반 이후에
현재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은 그 문제를 고쳐야 된다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생겼을 때는 바꿔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냥 흐름으로 쭉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타이밍에 대한 얘기는 최근에 솔샤르 감독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는 안 그런 부분도 간혹 있었지만 저는 요즘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정황상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좀 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바꿔주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교체 타이밍은 그래서 조금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로테이션은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맨유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문제들의 어떤 공통점을 본다면 역시 기동력이에요. 또 하나 뭐죠? 체력. 로테이션, 반더비크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루크쇼가 계속 뛰는 왼쪽에도 텔레스 같은 선수가 있고, 맨유에는 백업 후보 자원이 2선에도 매우 많고 링가드도 있고 뭐 2선에 많은 유형의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팀 단위의 공수 전환을 할 때 지금 맨유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전환의 템포, 전환의 조직에서의 공수 간격 균열, 전체적인 원인은 다 기동력, 체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 풀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로테이션이 조금 보수적인 이러한 솔샤르의 운영은 저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더 원활하게 로테이션을 좀 시켜주면서 선수들의 어떤 체력 관리, 컨디션 관리를 주전을 위주로, 물론 위시로 하겠지만요, 좀 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른 분 얘기를 하실 분 계신가요? 장지현 위원님, 저 얘기해도 혹시 되나요? 말씀하세요. 예. 네, 저는 맨유의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솔샤르 감독인데 매번 느끼는 건데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쓰질 않는 거예요. 네, 반더비크 같은 선수. 반더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문제는 구단이라고 예. 보거든요. 맨유 구단에서 확실하게 선수를 싹 사주면서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예. 있는 선에서 당신 쓰세요. 우리도 못 써요. 라고 딱 하던가 해야 되는데 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호날두 데려오고 뭐 산초 1년 끊어서 겨우 데려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구단도 확실하게 비전을 가지고 선수한테 줘야 되는데 감독한테만 책임을 약간 지려는 경향도 있고 불리할 때는 결정적으로 뒤로 다 쓱 빠지려고 그러고 불리할 때는 꼭 이렇게 감독 내보내면서 그냥 자기들은 잘못 없다 감독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 아까 물어본 게 그 영입 선수들 잘 안 쓴다. 반더빅은 제가 저번에 맨유 얘기할 때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올해 1년 한 시즌 정도는 한 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 쓰더라고요. 물론 솔샤르 감독이 생각하는 반더빅의 뭐 단점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허리와 이선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기동력이나 또는 지공 상황에서의 오프더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유형, 수비를 좀 달아주면서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형이나 사실은 반더빅 같은 유형이 지금 맨유에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오히려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글쎄요. 포그바 선수를 아예 그렇게 4-2-3-1의 중앙 미드필더로 놓고 공격 가담과 허리를 같이 책임 맡기는 그런 밸런스보다는 수비 전환 시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오히려 포그바가 차라리 맨유가 한때 좋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프레드 맥토미니가 허리를 잘 지키면서 빌드업도 괜찮게 하고 허리도 그래도 센터백들을 좀 많이 도와주고 포그바 선수는 약간 중앙지향적인 왼쪽 미드필더로 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면서 두 선수가 조금 더 이선에서 프리하게 수비 부담 없이 공격을 해주고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좋았지 포그바 선수가 허리로 내려와서 4-2-3-1의 중앙 미드필더일 때는 오히려 밸런스가 좀 더 깨지는 느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레스터전도 허리 라인으로 포그바가 왔지만 저는 차라리 포그바 같은 유형은 예전처럼 프리하게 이선으로 올리고 맥토미니 같은 유형을 그 사이 연계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한번 테스트를 해볼 만한데 테스트조차 지금 기회를 잘 안 주니까 또 팬들도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의하고 산초는 뭐 지금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쓰고는 있으니까. 근데 아마 구단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솔샤르 감독
보다 맨유 팬들은 지금 글레이저 가문에 대해서 원래 더 싫어할 거예요. 네. 누차 뭐 맨유 얘기 나올 때마다 구단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해드렸지만 감독에게만 뭐 쉬지 말고 구단은 뒤로 빠진다. 어차피 구단은 지금 글레이저가 인수한 이후부터 MUST를 비롯한 맨유의 많은 서포터 조직들이 오랜 기간 지금 글레이저 가문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플래처 얘기도 나오고 뭐 솔샤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K리그로 치면은 수원 삼성도 팀의 어떤 레전드들로 코칭 스텝 꾸리고 뭐 서정환 감독부터 해서 코치도 다 블루 수원 삼성 출신들로 막 꾸려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실패했던 부분이 있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려는 모양새. 모양은 좋지만 팬들이 볼 때 우리 레전드들이 들어와서 코칭 스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수행하는 그림은 좋겠지만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클럽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보다는 전문성이 더 요구가 돼서 우승을 따내는 게 더 중요한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원투펀치에 출연을 하셨었던 홍권일님. 네, 듣고 있습니다. 예, 홍권일님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저번에 출연했을 때 선수란 다 갈아엎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수다 갈아엎고 싶다 그랬었나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 포지션이 문제다. 저는 사실 솔샤르 감독이 처음 정식 감독 됐을 때 위기의 순간에 3백으로 타기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당시에 뭐 루코쇼 스토퍼도 써보고 했는데, 그렇죠. 네,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수 간격의 문제, 그리고 가운데 상대한테 공간을 뻥뻥 내준다든가. 그래서 레스터전 볼 때 위원님 중계 들으면서 이렇게 압박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3백을 써보는 게 낫지 않나. 저도 홍건일님 그 비슷한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맨유를 볼 때 내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저렇게 하고 싶었다고 생각한 거 아마 원투펀치도 예전에 그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맨유의 6번 롤을 맡을 빌드업도 어느 정도 잘 되면서 피지컬 역량이 좋고 홀딩 미드필드로서의 장점을 잘 가지고 있는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완비사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솔샤르 감독에게 지금 구단이 계속 신뢰를 보내고 믿음을 갖는다면 밸런스 있는 스쿼드를 맞춰주고, 그래 솔샤르 너가 원래 하고 싶었던 축구를 한번 이제 해봐라 라고 던져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에는 홀딩 한 명 사줘라. 홀딩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맨유는 홀딩을 안 사고 인터내셔널한 클럽답게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썼죠. 네임밸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나이를 많이 먹은 선수도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순수하게 그냥 팀적으로 강화를 원한다면 뭐 물론 맨유라는 클럽 속성이 마케팅도 중요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주식도 상장이 되어 있는 클럽이다 보니까 그런 이름값이 중요한 건 뭐 수뇌부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 순수하게 팀의 전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저도 홍건일님 얘기대로 많이 갈아엎고 싶습니다. 팀의 어떤 체계 자체를 저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홀딩 사고 루크쇼하고 완비사카 측면 쪽, 특히 오른쪽도 상당히 공격력을 갖춘 루크쇼와 밸런스가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풀백을 기용을 하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최전방은 호날두 선수가 만약에 맨시티로 보내기 싫어서 데려왔다면 지금 초반에 이렇게 썼던 것처럼 한번 써보고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저는 조코로 한번 내려보겠다. 조코로 내리고 기동력이 좋고 젊은 공격수들 그린우드를 예를 들어서 최전방에 놓는다. 그리고 링가드 놓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산초 이런 선수들로 전방위적인 1차 압박과 수비 라인과의 촘촘한 간격을 위시한 그러한 두 줄 수비를 수행하려고 저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허리 라인도 조금 기동력 있는 선수들을 그 6번의 파트너로 배치를 시키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그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축구에서 중요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 아까들 얘기했죠. 빌드업 체계나 전환에 대한 문제나 그건 공수가 다 마찬가지예요. 압박에 대한 문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일단 해결해 줄 때, 그럴 때 그 감독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이 정도까지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아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준다면 저도 홍건일님하고 아까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완비사카의 3백 기용 그 부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오른쪽 윙백 겸 윙포드 성향의 그런 성향의 선수를 배치를 시켜서 변화를 하나 주는 것도 그거 안 써본 건 아니니까요. 솔샤르 감독이 예전에 루크쇼를 3백의 왼쪽 센터백처럼 기용을 해본 적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8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좀 마감을 해볼게요. 다음에 또 맨유 얘기 같이 볼 수 있는 시간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수요일 11시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음과 함께하는 원투펀치 블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